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고의 출마를 조율해오던 다른 호남권 의원들과 출마 선언 직전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요. 공천 참사에서 불거진 지방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고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됩니다. 보도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송 의원은 또 계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호남을 넘어 영남과 충청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는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직전 최고위원 출마 의사가 있었던 김회재 의원 등 호남권 후보와도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권역별 투표제가 무산된 가운데 수도권 중심 정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결집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는 등 호남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 참사와 낮은 투표율 등 지방선거 책임론은 돌파해야 할 과제입니다. 호남의 민심 창구다 이런 명분만으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의 아젠다를 갖고 이런 당의 쇄신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선명하게 보여줄 때 유권자도 그렇고 당원들도 함께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순회 경선에 이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로 조만간 사퇴하게 되면 중앙당이 직무대행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주철현, 윤재갑 등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또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계호 의원은 행정안전위로, 김원희 의원은 전반기 이어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배치돼 전남 지역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김회재, 서동영 의원도 전반기와 같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교육위에 배정돼 2년 동안 더 활동할 예정입니다. 목포는 요즘 주말마다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해상 케이블카와 주요 명소 등을 찾아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광 코스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주목을 끌었던 곳이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목포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하나둘 도착하고 친구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해상 케이블카는 곧 만원이 됩니다. 주말 하루 평균 5, 6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해상 케이블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 지역에. 또 목포에 새발낙지도 먹었으면 이제 가서 민어회도 좀 먹고 전심에는 예약해서. 근대 역사관 일관 등 목포 근대 역사 거리 일대에도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이 음식으로 또 유명해서 맛집 투어 겸 또 새로운 그 관광지 첫 구경 겸 해서 겸사겸사 해서 오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목포의 대형 호텔 3곳 등은 이미 석 달 동안에 숙박이 예약 완료됐고 모텔 300여 곳과 게스트하우스 등도 주말이면 빈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최근 문을 연 미식문화 갤러리 등을 보면 관광객들을 붙잡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97년 해관으로 문을 연 목포세관은 유서 깊은 곳이지만 건물터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창고한 카페에도 세관다운 인테리어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관광 인프라에 더해 관광 야시장 등 외지인들을 위한 즐길거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광 먹거리 야시장을 원도심에 조성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도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목포의 관광객. 기존 관광 자원의 꼼꼼한 점검과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50명이 나오면서 4월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00명, 전남이 850명으로 사망자는 광주에서만 1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1,400명대를 돌파했고 이후 4월째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연일 무더운 날씨입니다. 덜 움직이고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나눔으로 이웃들의 여름 나기를 돕는 봉사자들을 김혜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주 북구의 적십자사 봉사관입니다. 이른 아침 음식을 나눠 담는 봉사단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푸짐한 닭 한 마리에 인삼, 배추, 마늘, 찹쌀까지 밤새 우려낸 국물을 부으면 든든한 여름 보양식 한 끼가 됩니다. 정말 몸소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어르신들과 다문화 또 아동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더운 여름,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까지 직접 배달. 어르신 삼계탕 드리러 왔습니다. 비좁은 단칸방, 선풍기 하나 없이 홀로 여름을 버티던 어르신은 삼계탕을 받아들고 기운을 얻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올라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삼계탕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셔서 제가 참 이거 먹고 올 여름에 더위도 이길 것 같고 기운도 날 것 같고. 김권택 할아버지는 생각지 못한 정성스런 끼니 대접에 왈칵 눈물부터 차오릅니다. 폐지줍기로 생계를 이어오며 혼자 끼니를 때운 지 30년째입니다. 참 눈물이 날라갑니다. 아까 인터뷰 하다가 나 울락했는데 복받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봉사단원들이 삼계탕을 만들어 배달로 찾아다닌 집은 160곳.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마음을 받아든 이들의 여름나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새벽에 다소 강하게 비를 뿌리던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고요. 완도를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 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80mm가 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지만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나 쑥 올라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이나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30도, 강진 32도, 해남 31도로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시 신가동 하남대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살 A씨 등 3명이 숨졌고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려던 승용차와 직진 중이던 SUV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는 내년부터 학부 과정에 반도체 연계 전공을 신설해 200명 안팎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또 대학원에는 반도체 융합 전공과 관련 분야 단기 이수 과정을 운영해서 연간 5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전자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 등 9개 분야 교수진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략추진단과 신활력 추진본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주요 공약 과제를 맡는 광주전략추진단과 관광정책과 공원 조성 등을 다룰 신활력 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공지능산업국에 신산업을 총괄하는 차세대 산업과를 기존 군공항 이전 본부를 확대한 군공항교통국에는 광역교통과를 신설합니다.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장흥군이 농촌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필리핀 루바오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흥군은 루바오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번기에 5개월 정도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 기술 전수와 인적 교류를 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2019년 필리핀의 다른 도시와 협약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까지 실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다른 지역 도시와 협약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